시리아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토와 이제 우크라이나죠. 이들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돈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 주장입니다. 아직 공식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시리아 내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모종의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거죠. 뭐 화학무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아직까지 화학무기를 썼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자, 이들 알카에다 이들은 과거에 화학무기를 이용한 이제 가짜 연극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민간인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것을 아사드에 이제 뒤집어 씌웠죠. 그 다음에 아사드를 파괴하기 위해서 미국은 공작을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하고 진실은 뭐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화이트햇도 등장했습니다. 화이트햇은 기본적으로 알카에다 아이시스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구는 화이트햇을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어떤 단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카에다입니다. 위장 세력들이죠. 자, 이들이 시리아에서 연출한 연극, 뭐 이것도 진실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뭐 이들은 시리아를 뭐 괴롭히는 아사드 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사드 정권에 반대해서 모여서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뭐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다 구라죠. 자,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IS 알카에다 요원들이 화이트 쓰고 여기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테러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시리아의 현실이죠. 이들은 주로 이들리브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 터키가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터키, 영국이 이들리브 지역에 있는 알카에다 이들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화이트에 필요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 뭐 이제 가짜 연극을 연출하고 어쨌든 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들이 다시 이 러시아 기지, 자, 시리아 내에는 러시아 기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상대로 모종의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리고 이 배후에 우크라이나 나토가 등장했다는 거죠. 러시아를 괴롭히기 위해서 시리아 내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자, 며칠 전에 이 시리아 내 이제 러시아 기지입니다. 여기 탄약고 한 군데에서 뭐 드론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에 폭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이스라엘 역시 러시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과 관련돼서 함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러시아의 도움이 이스라엘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공격한다 이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하루 지나서 자, 알카에다 아이시스가 러시아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 드론은 막 우크라이나가 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시 이제 이 9월달 이후에 이 시리아 내 미군의 이제 무장 상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전까지 일부 뺐다가 9월부터 이제 극적으로 턴을 하면서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데일 에조르 지역에 이제 이 시리아 내 해방 세력들이 자, 이 쿠르드 기지 그리고 미군 기지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이후 무장 상태를 조금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이 미국이 시리아 내에서 러시아와의 어떤 충돌을 이렇게 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물론 당연하지만 러시아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리아를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시리아와 함께 러시아 공군은 맹렬하게 자, 반군 지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역시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중동 지역 역사를 수십 년 역사 쭉 훑어보면은 결국 목표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미국의 어떤 이제 대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순위 아랍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가장 호전적인 대리군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였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이란은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습니다만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이용해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도 일으키고 또 화학무기도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원료도 제공했습니다. 뭐 이거 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직접 사담 후세인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알을 박으려고 했는데 대실패로 끝났죠. 이 이라크가 시아파 국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자, 이라크가 시아파 국가로 넘어가게 되자 미국은 위기감에 빠진 거죠. 이 이란을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란의 능력이 더욱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파괴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을 일으키고 여기에 아이시스 알카에다 이들을 투입해서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배후 세력들 여기 다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고 시리아를 해체하기 위해서 여기에 달려들었습니다만
이란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아사드 정권을 수호하고 반군 세력들을 퇴치했습니다. 그리고 80년 이후 레바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영토적인 욕심도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세력을 밀어내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이런 서구 국가들도 이제 욕심을 내고 있죠. 그런데 이 지역 결국 이제 이스라엘 침공 이후 헤즈볼라가 만들어지고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헤즈볼라가 상당 부분을 군사적으로 이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 레바논을 이제 온전히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도 하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결국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거죠. 이것이 지난 한 40몇 년의 중동의 전쟁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후티 역시 시아파랑 이렇게 이란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캐서린 타이슨은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흐메이님 공군기지를 공습한 이후 일단 첫날은 이스라엘이라고 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알카에다 같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요청에 따라서 서아시아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미국은 9월 시리아 불법 점령 기지를 강화하고 이제 재무장하고 있다. 점령된 이라크 기지를 철거하는 게 이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발을 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군사 자산을 조금 추가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교전이 다가오는 것 같다. 새롭게 다가올 서아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러시아가 승리하게 될 것이며 시리아와 이라크는 동맹을 맺고 사방에서 압력을 가해 미국 점령자들을 몰아내고 미국의 병참 물류를 약화시킬 것이다. 서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시대는 끝났다. 결국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미군은 축출될 것이다. 이렇게 캐서린 타이슨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리아는 우리의 동맹국이며 우리는 필요한 시기에 친구를 버리지 않겠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리아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리아에서의 러시아 개입은 합법적이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리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들어왔다. 이것은 전쟁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꾸었다. 러시아의 입장은 원칙과 그리고 시리아 역사와 전쟁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러시아 지도부와 러시아 국민은 시리아가 러시아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러와의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아사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댓글이 좀 가져왔습니다. 이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꿈을 좌절시켰다. 시리아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15년에 좌절시켰습니다.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 이들은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의 프락시 대리군인 아이시스를 괴멸시켰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은 푸틴을 그리고 이란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트럼프는 결국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습니다. 이 미군은 펜타곤은 트럼프를 2년 동안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솔레이마니를 해쳤죠. 이 트럼프에게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푸틴은 시리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서도 시리아를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역시 시리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중국과의 에너지 안보 협력 이것은 중국에게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만약에 이란을 상실하게 되면 중국은 엄청난 에너지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이란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 푸틴이 시리아를 돕는 것은 단순히 어떤 로열티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러시아의 치밀한 지정학적인 계산 때문이다. 맞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리비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리비아는 강력한 친러 국가죠. 자, 그래서 러시아는 영향력을 지중해로 이렇게 투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을 통해서 남쪽 인도양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러시아 역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이라크전 참전 용사 녹티스 드레이븐의 글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부럽다. 상당히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그는 전사에게 합당한 대의명분입니다. 그리고 희생에 합당한 대의명분, 그리고 죽음에 합당한 대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전사는 싸우고 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만약에 다른 동료 미국 병사처럼 이라크에서 죽었다면 이것은 부패한 미국 정치인, 부패한 미국의 엘리트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미국이나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왼쪽에 있는 용사가 죽는다면 이것은 억압이나 점령 그리고 그의 땅과 국민에 대한 침략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합당한 대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거죠. 이 영혼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용사가 부럽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프리 삭스 교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원칙. 미국과 서구는 너무나 오만한 거죠. 너무나 오만해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대표적인 게 전쟁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많은 전쟁을 일으켰다. War of Choice입니다. 선택의 전쟁.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침공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은 오만함에 기인한 것이다. 자, 그런데 공자가 이제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상호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죠. 나의 입장, 상대방 입장. 그리고 이것을 평화롭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다.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너무나 오만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에마뉴엘 토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역사학자입니다. 이 에마뉴엘 토드는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오랫동안 숙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데 미국의 패권이 파괴되어야 지구의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에마뉴엘 토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불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영어 자막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프랑스인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문맥을 좀 설명하면 토드는 그냥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친미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출신이고 그리고 앵글로색슨 이 국가 그리고 그들의 문화 여기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는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자신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토드는 과거에 이제 소련의 붕괴를 예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IA는 소련의 체제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토드는 앵글로색슨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재 어떤 지위, 패권, 과거에는 존경을 하고 지지를 했습니다만 지난 수십 년간 특히 90년대 이후입니다. 이 이후의 현대사를 보면서 이제는 이것이 종지부를 찍어야 지구의 평화가 온다. 그런데 토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역사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앵글로색슨의 패권이 외압에 의해서 무너지는 측면보다 스스로의 교만, 자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이런 측면이 더 큽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